어이, 아줌마, 과거 좀 화려했나 봐? 그 손놀림이 보통이 아닌데. 참을성 하나는 진짜 대단하네. 시장을 괴롭히던 조폭 두목이 진아 씨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죠.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싹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진아 씨의 눈에서 무언가 번뜩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줌마, 그거 문신이지? 목덜미에 살짝 보이는 거 말이야. 남자의 말에 진아 씨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목덜미를 더듬으려 하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을 번쩍 들어 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 움직임은 어찌나 빨랐는지 조폭 두목조차 흠칫 놀랐습니다. 진아 씨에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부산 자갈치 시장 새벽 5시 차가운 바닷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칠 때마다 짭짤한 생선 비린내가 온 시장을 가득 채웁니다. 시장 한편 진아수산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가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올해 49살의 서진아 씨는 벌써 커다란 칼을 들고 막 도착한 생선들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정말 예사롭지 않았어요. 생선 한 마리를 단 3번의 칼질로 깔끔하게 해체하는 모습은 마치 숙련된 무용수의 춤사위처럼 정확하고 아름다웠죠. 그 칼이 쓱 지나간 자리마다 어떤 망설임도 없이 깔끔한 흔적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진아 언니, 오늘도 엄청 일찍 나왔네. 아이고, 몸 좀 챙겨가면서 일해. 옆 가게에서 젓갈을 파는 영미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자 진아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안 나오면 누가 이 시장을 먹여 살리냐? 여기 사람들 다 내 생선 안 먹으면 기운도 안 난다니까? 겉으론 퉁명스럽지만 영미는 진아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저렇게 거칠게 해도 시장 사람들이 아플 때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게 바로 진아니까요. 그런 진아가 이 시장에 자리 잡은 지도 벌써 7년. 그녀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은 건 더 오래전 일이지만 부산 자갈치에 정착한 건 7년 전부터였습니다. 가끔 진아는 가게 앞에 멍하니 앉아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 바다 너머 일본에서 보냈던 시간들, 6살 때 입양되어 낯선 땅에서 홀로 자라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그 어두운 길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 없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녀의 등에 숨겨진 용 문신 위로 하얀 백합 문신이 그 모든 과거를 겨우 덮고 있었습니다. 진아가 칼을 닦으며 팔을 걷어 올리자 손목에서 목까지 이어진 흉터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슨 사연을 가졌는지 시장 사람들은 굳이 묻지 않았어요. 다만 여름에 반팔을 입을 때면 언뜻 보이는 팔뚝의 흉터와 목덜미로 살짝 드러나는 문신만이 그녀의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게 할 뿐입니다. 오전 10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진아는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한 남자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벌써 3번째 진아의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그의 눈빛에서 진아는 왠지 모를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남자는 용기를 내어 생선 한 마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도미 한 마리만 주이소. 진아가 생선을 포장하는 동안 남자는 계속해서 진아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불편함을 느낀 진아가 고개를 들었죠. 왜 그러는데요? 내 얼굴에 뭐 묻었습니까? 남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돈을 건넵니다. 아입니다. 그냥 어디서 많이 뵌 얼굴 같아서요. 진아는 별 생각 없이 거스름 돈을 건네고 다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시장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아치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걸음걸이, 어깨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오후, 진아는 가게 뒤편 작은 서랍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6살 진아와 13살 오빠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일본으로 입양되던 날 오빠는 울지 말라며 이 사진을 쥐어주었죠.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라는 약속과 함께 오빠, 나 아직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언젠가는 꼭 널 찾을 거야. 진아는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마른 수건으로 칼을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차마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칼을 닦는 그 손길은 마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씻어내듯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평소와 다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고 평소 같으면 시끌벅적할 시장 분위기도 어쩐지 무겁게 가라앉았죠. 진아가 생선을 진열하며 옆 과일 가게 주인 해숙에게 물었습니다. 해숙 씨, 오늘 다들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 있었어? 해숙은 주변을 휙휙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언니, 소문 못 들었어요? 요즘 성우파라는 깡패 조직이 이 근처를 장악하려고 난리래요. 어젯밤엔 저기 해물탕 집에서 보호비 내라고 행패 부리고 갔다지 뭐예요. 진아는 무심한 듯 생선을 계속 진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열을 마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시장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 대여섯 명이 시장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선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소유자였죠. 마동철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슬금슬금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들이 역력했죠. 마동철 일행은 가게마다 들러 구역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고 거부하는 상인에게는 물건을 바닥에 엎어버리는 등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진아는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뒤쪽 서랍에 손을 뻗었습니다. 거기엔 늘 두는 작은 칼이 하나 놓여 있었죠. 마침내 마동철 일행이 진아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동철은 커다란 생선 위에 손을 턱 올려놓고 비웃듯 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진아수산? 우리가 신사답게 거래합시다. 한 달에 30만 원, 뭐 이 정도면 껌값이잖아요? 진아는 생선을 손질하던 칼을 툭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빛이 뿜어져 나왔죠. 진아의 손은 칼자루를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마동철이 지나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는 진아의 표정에서 보통 상인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는지 잠시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부하들을 의식한 듯 더욱 거만한 태도를 취했죠. 아주머니, 말을 좀 가려서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여기 다른 분들은 다 알아서 기는데 왜 아주머니만 유별나게 구시나. 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동철과 똑바로 마주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물병이 하나 들려 있었죠. 둘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시장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진아의 눈빛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자갈치에선 생선보다 더러운 냄새나는 인간은 안 받아. 어서 꺼져. 말을 마친 진아는 주저없이 마동철을 향해 물병을 던졌습니다. 퍽! 물병은 마동철의 가슴팍을 정확히 맞추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마동철의 부하들이 우르르 진아를 향해 다가서려는 순간 마동철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허, 재밌네. 이 아줌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시나 본데. 뭐 곧 알게 될 겁니다. 마동철의 입가에 불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이 돌아서서 시장을 빠져나가자 그제서야 상인들은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정육점 주인 박상현 씨가 진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른거리고 있었죠. 그는 진아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아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간 후 누군가 가게의 유리창을 박살냈습니다. 쨍그랑!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로 자갈 몇 개가 보였고 바닥에는 조심해라 라고 쓰인 쪽지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아는 깨진 유리창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깊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과거 일본에서의 기억이 진아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 묻어두었던 그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기억들이었습니다. 진아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아침 햇살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자갈치 시장 위로 스멀스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진아가 새 것으로 갈았지만 시장에 들이운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진아를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죠. 어제 마동철에게 대든 유일한 사람이 바로 진아였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세차게 몰아치는 빗줄기가 시장의 무거운 분위기를 더욱 가라앉혔습니다. 진아 씨, 괜찮아요? 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생선을 사러 온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아는 평소처럼 칼을 들어 생선을 손질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 일본에 있을 때 지겹게 봤어요. 진아의 말에 손님은 더 묻지 않고 생선만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정육점에서 고기를 손질하던 박상현 씨만이 진아의 말을 듣고 잠시 칼질을 멈추었을 뿐이었죠. 오전 11시 시장 입구에서 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 10명 가까이 되는 남자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선두에는 어제의 마동철이 더욱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진아의 가게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다는 듯 모두 숨죽여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서 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죠. 마동철 일행이 진아의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진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칼을 내려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어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나 보죠? 진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동철은 비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와 진열된 생선들을 하나씩 발로 차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신이 나서 따라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죠. 진아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말을 곱게 안 들으면 생기는 일이야. 어제 내가 얼마나 친절하게 말했는데. 마동철이 진아 앞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진아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죠.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싹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진아의 눈에서 무언가 번뜩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참을성 하나는 대단하네. 근데 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주머니 문신 있죠? 목덜미에 슬쩍 보이던데. 마동철의 말에 진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진아의 목덜미를 더듬으려 하자 진아는 반사적으로 손을 번쩍 들어 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 움직임은 어찌나 빨랐는지 마동철조차 흠칫 놀랐습니다. 어이, 그쪽 과거 좀 있었지? 그 손놀림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배운 대로 나 좀 한번 해쳐봐. 여기 다 같이 구경 좀 하게. 마동철의 도발에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진아는 그저 평범한 생선가게 아주머니였지만 마동철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진아는 천천히 마동철의 팔을 놓아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칼날이 녹을 벗고 다시 날카로운 빛을 내기 시작한 것처럼.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진아의 조용한 물음에 마동철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낄낄대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 아줌마 뭔가 단단히 있어 보여. 그 순간 진아는 마동철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멀어진 틈을 타 손을 뻗어 뭔가를 꺼내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시장 한쪽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 온다. 경찰. 그 말에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마동철은 진아를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다음에 보자 아줌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마동철 일행이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갔지만 결국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진아는 바닥에 널브러진 생선들을 하나하나 묵묵히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덜덜 떨리고 있었죠.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과거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녀를 다시 뒤덮기 시작한 것처럼 정육점 주인 박상현 씨가 조용히 다가와 진아를 도왔습니다. 둘은 말없이 어질러진 가게를 정리했지만 상현의 눈빛은 진아를 향해 깊은 이해와 공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아의 손에서 작은 떨림을 발견하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걸 끝내 숨길 수는 없을 것 같구려. 진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추었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생선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고 진아는 홀로 남아 가게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단단한 결심이 서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진아는 자신의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가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입에 대지 않았던 술이었죠. 한 잔, 두 잔.
술이 뜨겁게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진아는 마지막 한 잔을 탁 비우고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진아는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상의를 벗자 거울에 비친 그녀의 등에는 거대한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아름다운 백합꽃 문양이 등 전체를 화려하게 덮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아래로 다른 문신의 흔적과 어지럽게 남은 칼자국들이 비쳐 보였죠. 진아는 등 뒤로 손을 뻗어 백합 문신 아래에 숨겨진 용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깨어나야 하는 건가? 진아의 눈앞에 20살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일본 오사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동네 작은 가게에서 야쿠자들이 힘없는 노인을 괴롭히는 것을 본 진아는 주저없이 그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진아는 이미 백카페라는 작은 조직의 핵심 멤버였죠. 그날의 하찮은 개입이 결국 조직 간의 큰 싸움으로 번졌고 진아는 등에 깊은 칼자국을 여러 개 입었습니다. 그때도 결국 참지 못했지. 진아는 흉터를 더듬으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그 흉한 흔적을 감추기 위해 용문신을 새겼던 시간, 그리고 결국 그 용마저 백합으로 덮어버려야 했던 과거까지 모든 것이 거친 물결처럼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진아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 되지 않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오빠와 찍은 흑백 사진, 일본에서 지내던 양부모와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진아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이미 백카페에서 잔뼈가 굵은 조직원의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어떤 죄는 몸이 기억한다더니 진아는 쓰게 웃었습니다. 30대 초반, 진아는 큰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조직 내 권력 다툼에서 그녀는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과 맞서 싸웠고 그 결과 끔찍한 상처와 함께 조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뒤의 일이었죠. 오랜 시간 스스로를 철저히 숨기며 평범하게 살아보려 했지만 이제 그 위태로운 평온이 깨져버렸습니다. 진아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오른쪽 뺨, 마동철이 툭툭 쳤던 바로 그 자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지독한 굴욕감이 다시금 심장을 불태웠습니다. 진아는 과거 자신을 조직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백카페의 미친 칼날 서진아를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가. 내가 정말 단순히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면서 살 사람이었더라면. 진아의 손에서 사진첩이 스르륵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흩어진 사진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릴 적 오빠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입양되기 직전 오빠는 울지 말라며 이 사진을 쥐어주었죠.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는 간절한 약속과 함께. 오빠야, 나 이제 좀 사람답게 살고 싶었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되나 봐. 진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흘러내렸습니다. 신사를 바라보는 나이에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야쿠자 시절의 잔인한 강함도, 생선가게 아주머니의 소박한 평범함도 그녀의 진짜 모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진아는 결심한 듯 서랍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오래된 단검이 하나 들어 있었죠.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이었습니다. 진아는 단검을 손에 쥐고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단검에는 진아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작은 백합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였을 뿐인데. 진아는 한참을 단검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한숨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 박미영의 눈빛이 아니라 일본 오사카에서 한때 백합의 여제라 불리던 바로 그 서늘한 눈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진아는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내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으로. 진아의 마지막 중얼거림이 고요한 방 안에 나지막이 퍼졌습니다. 다음 날 자갈치 시장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동철 일당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상인들은 평소보다 조용히 장사를 시작했죠. 진아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혼란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어요. 정육점 주인 박상현 씨는 진아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기를 자르다 말고 진아의 가게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상현은 진아 옆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진아 씨, 그 손 다시 써도 되겠소? 그 등 다시 아플 거 알지 않소? 상현의 의미심장한 말에 진아는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서려 있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상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진아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20년 전 오사카에서 정보사 하사로 근무했었소. 그때 백합의 여제라 불리던 여자가 있었지. 손에 칼만 들면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었다는 전설 같은 여자. 진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시절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난 이제 그냥 생선 파는 아줌마일 뿐입니다. 상현은 담담하게 진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어제 보여준 그 눈빛은 평범한 생선 장수의 것이 아니었어. 이 시장은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시오. 진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장사하셨죠? 28년 됐수다. 정보사 그만두고 여기 자리 잡은 지도 벌써 그렇게 됐네. 진아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옛날 군인들이나 경찰들, 그런 분들 아직 연락이 되시나요? 상현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약속이 오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동철 일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안도했지만 진아는 그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해가 저물고 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 진아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가게를 나서자 상현이 다가와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오늘 밤 10시 서귀포 포차 뒤편. 진아는 메모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마동철과 그의 부하 5명은 자갈치 시장 근처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해 나왔습니다. 모두들 취기가 잔뜩 오른 상태였고 마동철은 특히 흥분해 있었죠. 내일은 그 생선 가게 아줌마 아주 그냥 박살을 내줄 거야. 어디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방진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당당하잖아. 그들은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동철이 앞장서서 낄낄대며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동철이 놀라 멈춰서는 순간 그의 바로 뒤에 있던 부하 하나가 억 하는 숨막히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끌려가듯 사라졌습니다. 누구야? 마동철이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주변에서 휭 하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골목은 갑자기 섬뜩할 정도로 고요해졌고 마동철 일행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등을 맞대고 원형으로 섰습니다. 5명의 부하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순간 위에서 누군가 휙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마동철 일행 한가운데로 쿵 하고 내려앉았고 그 충격으로 모두가 균형을 잃고 흩어졌어요. 그리고 5명, 6명, 10명, 점점 더 많은 검은 그림자들이 골목 양쪽에서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뭐야 이거? 마동철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은 한눈에 봐도 군인 출신임이 분명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마동철의 부하들을 마치 춤을 추듯 가볍게 제압해 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심한 부상을 입히지는 않으면서도 모두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솜씨는 그야말로 예술에 가까웠어요. 마동철은 두려움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앞에 또 다른 그림자가 휙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섬뜩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너 누구야? 마동철의 떨리는 목소리에 답하지 않고 검은 장갑의 사람은 단검으로 마동철의 셔츠를 스윽스윽 정확하게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은 마치 생선을 손질하듯 정교하고 망설임이 없었어요. 마동철은 너무 놀라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그의 셔츠는 앞뒤로 너덜너덜하게 갈라졌고 그 자리에 단검으로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물은 흘러도 칼은 남는다. 검은 장갑을 낀 사람이 마동철에게 바짝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갈치는 건드리지 마라. 마동철이 반항하려는 순간 그의 손등에 날카로운 칼끝이 쓱 스쳤어요. 핏방울이 뚝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장갑을 낀 사람의 움직임은 다른 이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손놀림은 마치 오랜 세월 칼과 함께 살아온 사람 같았어요. 오늘은 경고다. 다음엔 그냥 넘어가지 않아.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분명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동철의 눈이 공포로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끝나고 마동철 일행은 시장 입구에 속옷 차림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모두 똑같은 글귀가 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물은 흘러도 칼은 남는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이상한 소문으로 술렁였습니다. 마동철 일당이 밤사이에 정체불명의 집단에게 처참하게 습격당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죠. 진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동작은 어제보다 오히려 더 날카롭고 정확해 보였어요. 박상현 씨가 진아의 가게에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구려. 진아는 커피를 받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 검지에는 아주 작은 상처가 하나 새로 생겨 있었어요. 어젯밤 마동철의 손등을 스친 그 칼끝에서 흘러내린 핏방울이 묻었던 자리였을까요? 네, 정말 좋은 날이네요. 오늘은 손님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들은 진아를 바라볼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존경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동철 일당이 진아의 가게를 괴롭혔고 바로 그 다음날 그들이 처참하게 습격당했다는 사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 사람들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동철의 습격 사건 이후로 자갈치 시장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진아를 바라볼 때마다 묘한 존경심을 품게 되었죠.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마동철 일당이 진아 때문에 된통당했다는 소문은 이미 시장 전체에 암묵적인 사실로 퍼져 있었습니다. 진아는 여전히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묵묵히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했어요. 박상현 씨는 진아가 평소보다 더 자주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 빛바랜 흑백 사진. 진아와 오빠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연결고리였죠. 그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아는 칼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나른한 오후에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문득 누군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 생선을 사갔던 그 중년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진아가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생선을 고르는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누렇게 변한 봉투였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아입니까? 남자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진아의 호흡이 그 순간 멎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은 그녀가 평생을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사진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6살 진아와 13살 오빠가 함께 찍은 사진. 찢어진 사진에 바로 그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진아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만지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린 나무잎처럼 속절없이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자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남자의 얼굴을 다시 찬찬히 바라보았죠. 이제야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 눈매, 그 표정, 사진 속에 뗀 오빠의 얼굴이 세월을 거쳐 바로 이 남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의 눈에 깃든 따뜻함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뭐? 오, 오빠? 진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슴속에만 꽁꽁 묻어두었던 그 한마디가 마침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입술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북받치는 감정에 그저 떨리고만 있었습니다. 진아야, 내다. 네 오빠 박진우, 아이가 살아 있었구나. 진아의 오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40년 넘게 쌓여온 지독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무수한 밤을 동생 걱정에 뒤척이며 보냈을 외로움과 동생을 찾아 전국을 헤맸을 기나긴 세월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게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서랍을 여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찢어진 사진의 나머지 반쪽을 꺼냈죠. 2장의 사진은 원래 하나의 사진이었습니다. 진우가 가진 절반과 진아가 가진 절반이 맞닿으면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사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찢어진 사진처럼 그들의 인생도 반으로 나뉘어 각자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진아의 손이 사진을 들고 있는 진우의 손을 찾아갔습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그들은 각자 들고 있던 반쪽짜리 사진을 서로 맞대었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는 두 조각. 마치 운명처럼 거친 세월을 살아온 진아는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야쿠자 조직에서 칼을 맞고 쓰러졌을 때도 혼자 한국에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빠의 얼굴을 마주한 이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빠, 그동안 어디 있었어? 평생 강인함만을 보여주던 그녀의 목소리가 6살 어린아이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여동생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진아의 눈물로 금세 젖어들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잃어버렸던 여동생을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꼭 안고 40년의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재회를 멀리서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박상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진아의 가게 앞을 서성이던 진우에게 말을 건네 이 기적 같은 만남을 주선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칼로도 끊어낼 수 없다더니 정말이구먼. 상현의 중얼거림은 짭짤한 바닷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진아와 진우는 오랜 시간 가게에 마주 앉아 서로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두웠던 과거도 아팠던 기억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오랫동안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가족으로서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진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고 그녀의 눈에서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여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치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등 위로 진아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손에 깊게 새겨진 세월의 흔적을 하나하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날을 자신을 찾아 헤맸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진우의 간절한 한마디에 진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 필요도 아픈 기억에 갇혀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헤매던 유일한 가족을 다시 찾은 진아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의 씨앗이 따스하게 움트고 있었습니다. 오빠 박진우와의 재회 이후 진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진아 씨 표정이 몰라보게 밝아졌다고. 오랫동안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에 가끔 잔잔한 미소가 번지기도 했고 손님들에게 한결 더 친절해졌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진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품고 있던 날카로운 눈빛 대신 이제는 따뜻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호와 재회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전 시장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자갈치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죠.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굳은 표정에서 경찰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현 씨가 제일 먼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진아의 가게로 달려갔어요. 진아 씨, 경찰들이 와 있어. 아무래도 마동철 사건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진아는 생선을 손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상현이 돌아가자마자
경찰 2명이 진아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중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형사가 진아에게 경찰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갈치 경찰서 강력팀 김 형사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진아는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경찰들을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죠. 경찰은 진아에게 마동철 사건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모르는 일이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진아의 가게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젓갈 파는 영미, 과일 가게 해숙, 건어물집 할머니, 채소 파는 아저씨까지 점점 더 많은 상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진아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믿음과 끈끈한 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며 진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죠. 경찰이 상인들에게 그날 밤 진아의 행방을 물었을 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우리 진아 씨는 여기서 우리랑 같이 생선만 팔았는데 다른 건 하나도 모릅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단단한 의지는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그들의 조용한 연대는 경찰의 날카로운 질문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경찰들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진아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진아는 시장 상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려 했지만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각자의 가게로 흩어졌습니다. 진아의 마음 한구석이 뭉클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그녀에게 이렇게 자신을 믿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박상현 씨만이 진아의 가게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진아 옆에 서서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은 등 뒤에 진진보다 등을 밀어주는 손이 더 무겁고 고마운 법이지. 진아는 상현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등에 새겨진 흉터와 문신, 그리고 과거의 모든 짐들. 그것들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빠 진우가 있고 그리고 이 시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그리고 다들 제 편을 들어주셔서. 상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죠. 과거 정보사 하사로 있을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들이운 그림자를 보아왔습니다. 진아의 그림자도 그중 하나였지만 이제 그 어둠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아는 오빠 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빠와 함께 처음으로 따뜻한 가족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가는 길에 그녀는 자갈치 시장을 돌아보았습니다. 7년 전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저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내기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녀에게 진정한 의미의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의 집은 작지만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낡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어릴 적 진아의 사진도 소중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진우는 동생을 찾는 동안 그녀의 작은 흔적이라도 하나하나 모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두 남매의 기적 같은 재회를 축하하듯 따뜻한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오빠, 오늘 경찰이 왔었어. 진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시장 사람들이 전부 다 나서서 날 도와줬어. 정말 놀라웠어.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어렸습니다. 여동생을 지켜준 시장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여동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죠. 진아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칼로 싸우고 칼로 상처 입던 시절의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정한 가족과 따뜻한 이웃들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기나긴 방황을 끝내고 진정한 안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자갈치 시장에 시원한 여름 해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동철 사건 이후로 석 달이 지났지만 더 이상 그들은 시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도 결국 뚜렷한 증거 부족으로 흐지부지 되었죠. 시장은 다시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고
진아의 생선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아가 가게 문을 열러왔을 때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입구 위에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진아수산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그 아래에 작은 글귀가 멋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흉터는 지울 수 없어도 손맛은 거짓말을 안 한다. 누가 이런 글귀를 새겨 넣었는지 진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귀를 읽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이유 없이 따뜻해졌습니다. 등에 새겨진 흉터와 문신처럼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지만 그녀의 손맛,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을까요? 박상현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진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새 간판을 올려다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말했죠. 참 좋은 글귀네요. 누가 이런 멋진 생각을 했지? 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상현의 장난기 어린 눈빛에서 무언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박 선생님이셨어요? 상현은 그저 미소로 답했을 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진아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죠. 과거를 그저 숨기는 게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것. 그게 진짜 새로운 삶 아니겠소. 그날부터 진아의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새로운 글귀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진아의 신들린 듯한 생선 손질 실력은 입소문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진아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가게 안에는 이제 진아와 오빠 진우가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찢어졌던 흑백 사진은 나란히 놓인 2개의 액자 속에 소중히 보관되었고 그 옆에는 활짝 웃는 2남매의 컬러 사진 한 장이 환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회 후 처음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미영의 얼굴에는 정말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나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종종 미영의 가게를 찾아와 일을 돕곤 했습니다. 그는 공무원에서 은퇴한 후 여동생을 찾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았던 만큼 이제는 여동생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2남매는 함께 장사를 하며 서로가 놓쳐버렸던 수십 년의 시간들을 차곡차곡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가 특히 분주했습니다. 진아는 혜숙과 영미 그리고 박상현 씨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평소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던 진아가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환하게 웃는 모습은 조금 낯설었지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진아 언니,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웃는 모습이 진짜 너무 예쁘다. 영미의 말에 진아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생겼지만 그 주름은 거친 세월의 흔적이 아닌 따뜻한 웃음의 흔적이었습니다. 시장의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진아는 가게 앞에 서서 붉은 석양이 물든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우가 어느새 옆에 와서 함께 서 있었죠. 2남매는 말없이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깊은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기도 합니다. 오빠, 내가 야쿠자였던 시절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 근데 이상하게 생선을 손질할 때는 그 과거가 도움이 돼. 칼을 다루는 솜씨가. 진우는 진아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비난도 없이 오직 깊은 이해와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이야. 내가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 진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든 자갈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오늘도 생선으로 사람을 살려요. 진아의 작은 중얼거림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칼로 사람을 해쳤지만 이제는 바로 그 칼로 생선을 손질해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찾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따스하게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아와 진우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시장의 정겨운 불빛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조용한 인생 속에는 때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깊고 아픈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아닐까요? 진아의 이야기는 자갈치 시장의 작은 생선 가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교훈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따뜻한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 과거의 흉터는 지울 수 없어도 우리의 진심, 우리의 손맛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따뜻한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분명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